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내기 어려운 가장 질긴 인연이지요. 그런데 정약용은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모두 붙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부모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깊은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식을 위해 온 삶을 바치고도 결국 배신당하거나 상처만 남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부모 자신을 파괴하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고마움조차 모르는 태도를 보일 때 그 관계를 끝까지 끌어안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한 노부부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농사로 자식을 키워낸 이 부부는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부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 했습니다. 부모는 망설임 끝에 도와주었지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집은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부모의 깊은 상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부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에서 단호히 말합니다. 자식이 도리를 잃었을 때는 붙잡지 말라. 버리는 것이 부모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 이는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 부모의 노년과 존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보다도 얇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도 서로의 책임과 도리를 저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식이니까라는 이유로 모든 상처를 감내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켜야 하고 때로는 자식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도 자식 때문에 가슴 깊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듯 여겨지고 아무 감사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울음을 삼킨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지혜,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눈, 그리고 관계를 잘 풀어가는 간단한 방법. 정약용의 통찰을 통해 부모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될 이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픈 만큼 깊은 깨달음을 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약용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누군가에게 끝없이 기대고 매달리다 결국 상처받을 때입니다. 그 상대가 친구나 동료라면 다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자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 한 방울 섞인 그 끈 때문에 부모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을 요청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30이 넘도록 취직하지 않고 늘 부모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며 기다려 주었지만 세월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당당하게 요구했고 어머니의 연금마저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괴로움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하지만 이렇게 끌려가다가는 내 삶이 다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비슷한 고통을 겪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런 경우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집안은 더 이상 바로 설 수 없다. 즉, 부모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 자식도 결국 파멸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끝없는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역할은 자식에게 책임과 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도리를 잃은 자식이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지키는 동시에 자식을 일깨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을 끊어내는 선택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리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언제까지나 받아주기만 한다면 자식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버려짐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계속 감싸주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두면 내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자식일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소모하며 그들의 욕심을 키워주고 있는가? 정약용의 지혜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단호하게 세워줍니다. 이제부터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아버지가 정약용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그 아들이 도리도 모르고 오히려 나를 천대합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정약용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 은혜를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는 자식은 이미 마음이 썩은 것이다. 그런 자식은 내쳐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말과 겉모습에 자주 속습니다. 하지만 본성은 작은 순간, 특히 이익이 오고 가는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돈을 빌려주었을 때, 힘든 상황에서 부탁을 했을 때, 혹은 내가 약해진 순간,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거기서 진짜 얼굴이 나타납니다. 한 중년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두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학비, 결혼 자금까지 모두 뒷바라지했지만 막상 병을 얻어누우니 아무도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들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본성을 꿰뚫는 눈을 인간관계의 첫 번째 무기라고 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상대의 일관된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라면 자식의 본성을 더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남의 물건을 존중하는지, 은혜를 기억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좋은 시절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할 때는 누구나 친절하고 누구나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지 아니면 함께 짐을 나누려 하는지에 따라 본성의 결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손 내밀면 당연하다는 듯 빼앗아가는 자식과 적어도 미안함을 알고 감사 인사를 건네는 자식은 같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버려야 할 자식은 바로 은혜를 모르는 자식, 도리를 모르는 자식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이어가기 위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본성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은
남들에게 어떤 본성으로 보이고 있는가? 이제 다음에서는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는 구체적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의 글에는 늘 인간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오래 보아야 한다. 잠시 보아서는 본성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지혜로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인간관계의 파국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첫인상이나 짧은 만남으로 상대를 판단합니다. 겉모습이 반듯하고 말이 번지르르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 쉽게 착각하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사람은 3번의 상황을 거쳐야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어려움을 당했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옆에 남아주는지 아니면 자기만 살겠다고 뒤돌아서는지를 보십시오. 이때는 그 사람의 이기심과 충성심이 모두 드러납니다. 둘째, 이익이 오갔을 때입니다. 작은 돈거래, 하찮은 물건 하나를 두고도 본성이 드러납니다. 조그만 이익에도 눈이 돌아가고 남을 속이는 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결국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 권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비록 작은 자리라도 책임이나 권한을 맡겨보십시오. 겸손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과 작은 힘을 가졌다고 주변을 얕보고 무례해지는 사람은 끝내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3가지를 통해 사람의 본성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식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이 어려움 속에서 부모를 위로하는가 아니면 부담으로 여기는가, 부모의 작은 재산을 두고 다투거나 욕심내지는 않는가, 또한 가정에서 작은 권한을 쥐었을 때 겸손히 책임을 다하는가, 이 모든 것이 자식의 본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행복할 때가 아니라 불행할 때 진짜가 드러난다. 이는 정약용의 지혜와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곤궁한 자리에서 이익이 충돌하는 순간에서 그리고 힘을 쥐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관계의 본질을 미리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 바르지 않다면 일찍부터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슬픈 결단이자 현명한 사랑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는 방법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시험과 같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은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인간관계를 다루며 도리를 잃은 자식은 버려야 한다라고 매섭게 단언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부모의 눈물이 담겨 있으면서도 인생을 지켜내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효를 인간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도리를 모르는 자식은 효를 잃은 자식이라 했지요. 이는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책임과 도리를 지켜야 관계가 바로 선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고 자식이 의무를 져버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효가 사라진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한정 희생하는 관계를 착취적 관계라 부릅니다. 이 관계는 처음에는 사랑과 희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부모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식을 더욱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부모와 자식 모두 불행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란 서로가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관계다. 여러분, 정약용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끝없이 매달리는 것은 결국 자식도 망치고 부모도 망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지키고 때로는 결단을 내려야 자식도 책임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단호함은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이자 사랑의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약용은 복잡한 해답 대신 아주 단순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도리를 지키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으라. 둘째, 은혜를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셋째,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곁에 두라.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이런 원칙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오지만 뒤에서는 은혜를 잊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식일지라도 계속 붙잡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버려야 할 인연이라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정약용이 왜 이런 단호한 결단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강조한 버려야 할 자식의 기준은 결국 인간관계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의 갈등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와 본성의 기준을 세워준 것입니다. 서양 철학자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본래 배은망덕하며 변덕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얼마나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도리 없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식, 작은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더 큰 배신을 가져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겉모습과 말에 속지 말고 작은 일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 어려움 속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셋째, 관계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리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깝게만 두는 것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와 선을 지킬 때 비로소 존중이 생기고 오래가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부모가 자식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통해 사실은 더 큰 인간관계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내 삶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단호히 끊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나를 지켜내는 길이라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도리를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상처는 내 몫이 됩니다. 여러분이 존엄을 지키며 평온한 노년을 살아가려면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가르침이 오늘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조언을 남기는지 정리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냉철한 가르침을 따라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 숨겨진 깊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식이라 해서 모두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를 잃은 자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결단이 오히려 부모와 자식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붙잡아야 할 사람과 놓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사람과만 함께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약속을 대하는 태도, 이익이 오갈 때의 모습,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의 반응. 이 세 가지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본성을 외면하면 결국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거리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은 멀리하는 단호함. 이 균형이 깨지면 관계는 곧 짐이 되고 삶은 끝없는 피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한 인간입니다. 내 존엄을 지키고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잔인하게 들리더라도 그 안에는 부모와 자식 모두가 제자리를 찾게 하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 끝없이 상처만 남기는 관계가 있다면 한 번쯤 정약용의 말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인연은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시 숨을 고르고 평온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삶의 선택 앞에서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느끼셨는지 또는 버리지 못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